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자세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분 정형외과의 원장 이재만입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 또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얘기, 관절염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근육의 뭉침. 여러분들 뭐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전적으로 우리가 담에 걸렸다. 그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습니다. 담으로 표현되는 근막 동통 증후군. 물론 이제 우리 의사들이 보기에는 뭐 담 자체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 근육이 이렇게 잘 수축, 이완을 잘 반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직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게 대부분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되게 이러고 있으면 컴퓨터 한다든지 가만히 뭘 이렇게 노려보는 게 우리들의 보통 직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장기간 계속 유지가 되니 이게 뭉쳐가지고 나중에 풀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담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근육이 뭉침, 뭐 환자들 뭐 올 때마다 저한테 원장님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아요. 뭐 도저히 안 움직여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와서 제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유발이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우리 강남구 건강 사이다 이 건강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근막에 대한 또 개념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저도 어제 소고기를 좀 먹었는데, 소고기 보면은 이렇게 잘 다듬어지기 전에 근육을 싸고 있는 하얀색 막이 있습니다. 그걸 근막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어떤 병태 생리가 오지는 않지만 그 근막을 따라서 우리 몸에 또 전류도 흐르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 근막이 우리 근육을 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막 밑에 있는 근육이 뭉치게 되면 그 근막과의 어떤 상호작용, 근막과 근육이 이렇게 적절하게 어떤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근육 뭉침이 근막 동통과 연계돼서 이런 전반적인 같은 통증을 일으키고 또 골 관절의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감소되는 어떤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넓게 보면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근막과 연계돼 있고 근육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시간에 염증이었는데, 염증이 불화자 2개를 쓰는 게 염증이었습니다. 관절염. 근데 오늘 근막 동통 증후군을 담으로 표현하면, 그 담을 한자로 쓰면 드디어 불이 나다 다 타버려가지고 이렇게 요런 변을 쓰면은 저게 이제 질병을 나타내는 뜻의 한글이 한자가 되는데요. 염증은 불이 난 상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이 온다. 근막 동통 증후군을 담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이 나다 이제는 결국 그냥 막 뭉쳐버린 어떤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는데요. 근막 동통 증후군은 영어로 표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과 근막, 마이오파시알이라고 그러는데, 마이오파시알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막의 흔한 통증 유발 부위가 우리가 체크가 돼야 되고요. 뭐 급성 손상이라든지 아까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이 현대인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육이 적당히 뭉치고 수축되고 이완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수축된 자세로 그냥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유발 인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외상이 있었는지. 인체공학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자세. 자, 근데 여러분들 잘못된 자세와 불균형을 병원에서 고치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의 의사는 기껏 만나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치료 행위를 통해서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암만 많이 만나야 24시간 중에 1시간, 그것도 뭐 일주일에 2~3번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자세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그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인체 공학적인 인자를,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잘못된 자세나 불균형은 잡을 수가 없고요. 잘못된 자세나 불균형은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든지 디스크가 터지고 회전근개가 마모될 수 있게 하는 유발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균형을 병원 와서 치료한다 이런 생각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구조적인 인자가 있는 분들한테도 근막 동통 증후군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수면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발 인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유발 인자를 잘 보시고요. 이런 근막 동통 증후군과 여러분들 스트레스 게이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심리적으로 또 신체 활동 또 이런 행동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근막 동통 증후군은 여러분들 자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당연히 근육이 지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또 근막 동통 증후군에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병태 생리 자체가 근육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병태 생리는 결국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육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도 저런 뭉친 점이 나타나죠. 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병원 안 오셔도 마사지 가면 이제 마사지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 뭉쳐 계신데요. 그럼 뭐 거기에 뭉쳤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마사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뭉침이 풀려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문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부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좀 과하면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또 근육이 뭉쳤다고 마사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복잡한 카테고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거쳐가지고 조직에 반복적인 손상이 오고, 또 근육 자체에 에너지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 조직 자체로 흘러가는, 그 다음에 조직이 경직돼서 텐션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 조직 자체에 저산소증이 또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인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근막 동통 증후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담이 결린다는 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막 동통 증후군은 아직까지 우리 의사들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담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해서 조금 제가 좀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님들,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왜냐면 이게 주로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근막 동통 증후군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담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더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근막 동통 증후군의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근육의 뭉침을 타우트 밴드, 이 뭉침 현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한 2mm에서 4mm 정도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만져줘야 되고요. 또 그것을 자극했을 때 근육의 트위칭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이렇게 턱 뛰는 현상도 나타나요.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음파나 이런 것들, 아주 고해상도 초음파로는 근육의 뭉침도 보이지만 불행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초음파는 좀 안 보이긴 하는데요. 뭐 그런 기계를 써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의사들이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 근육의 뭉침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개인지 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육 때문에 관절이 얼마만큼 안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진단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크게, 아까 뭐 마사지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근육 이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리치료.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의사, 양의사 이렇게 좀 나눠서 법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제가 외국 가서 참 부러운 것이 뭐 저희가 현대의학을 배운 사람들도 침을 잘 놓습니다. 이 침 같은 것도 근막 동통 증후군에 효과가 많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이완법, 뭐 이런 것도 스트레스 자체가 근막 동통 증후군, 더 나아가서는 더 심한 마이오파지알 페인 신드롬이라 가지고 아예 이 근막 동통 증후군이 막 전신에 다 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스트레스를 좀 이완시켜주는 어떤 정신과적인 약물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단순 근육 뭉침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좀 제일 또 흔히 많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체외 충격파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도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좋은 선생님과 또 의사가 좀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속에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세, 인체 공학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상된 근육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주는 스트레스, 지금 저와 여기 같이 촬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저랑 촬영하면서 같은 자세로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막 동통 증후군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변화를 주는 것, 또 재발 방지를 하는 것들이 위에 얘기한 어떤 다른 여러 치료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상지의 근막 동통 증후군에 있어서 제가 환자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시키는 운동들입니다. 뭐 이렇게 어깨를 좌우 앞뒤로 천천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깨 쪽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어깨 쪽에 제가 이렇게 여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가장 많이 뭉치는 데가 어깨는 한 6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제 경험입니다. 아직 뭐 논문화돼 있거나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제가 치료할 때 주로 저런 포인트들을 많이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제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 뭐 체외 충격파가 단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자세를 잘 변화시켜 줘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근막 동통 증후군 가지고는 제가 학회 나가서 좀 발표도 하고 또 논문도 지금 써서 대정에 발표도 해서 억셉트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깨만 뭉칩니까? 허리 쪽에라든지 둔부, 뭐 골프 치시는 분들, 뭐 허리 아프고 여기 엉덩이 근육 많이 뭉쳐요, 뭐 이런 얘기도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브릿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세, 또 근육 뭉침을 풀어줄 수 있는 사실 근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 허리 쪽에는 지금 표시한 이런 부분들에 근막통이 있고, 저는 연관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통 부분을 누르면 저렇게 찌릿찌릿하게 둔부까지 같이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고요. 뭐 일부 고식적으로 저기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사요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체외 충격파도 트라이 해볼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런 결국 근육이 뭉친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거나 또 어떤 반복적인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근육을 잘 스트레칭하는 이완요법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런 둔부 근육에 이상근 같은 데가 뭉칠 수 있는 근막 동통 증후군도 있고요. 자, 그럼 하지의 어떤 여러 가지 장단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근육 뭉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인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운동은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또 이렇게 나머지 발가락을 또 들어 올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 발로 이렇게 티슈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저게 발 운동이 아니라요, 발에 저렇게 운동이 일어나려면 무릎 이하의 장단지 근육이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단지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시로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때도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자꾸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하지의 근육 뭉침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지속적인 또 운동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지에 우리가 뭐 마라톤 같은 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무릎 바깥쪽, 대퇴부 바깥쪽에 또 근육이 뭉쳐서 오시는 분들, 이런 건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 장단지 근육이 이렇게 가끔씩 뭉치는 사람들, 또 갑자기 운동, 축구 같은 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필드에서 급작스럽게 항상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간과하고 운동하다가 장단지 근육이 뭉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 다리 쪽에 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근막통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오늘 또 제가 여러 주민들과 건강 사이다를 통해서 근막 동통 증후군에 대해 얘기를 드렸고요. 근막 동통 증후군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세와 반복적인 손상, 그 다음에 또 큰 외상 같은 걸 입은 뒤에 근육이 뭉친 상태에서 제대로 이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주사, 또 침 치료, 그 다음에 뭐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꼭 받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서 여러분들의 신체 밸런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갖춰줌으로 해서 그런 근육의 뭉침을 예방하고 또 뭉쳐져 있더라도 적당 부분 스트레칭을 자주 반복적으로 해줘야만 근막 동통 증후군, 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부터 오는 통증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통해서 근막 동통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고,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스트레스가 없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이 정신을 뭉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근육도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수치를 요즘 여러분들 참 생활하게 많지만 낮추시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낮추시려면 힘들겠지만 잘 드시고 잘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좋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여러분들의 근육 뭉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자세가 근막 동통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